김정은 지금 위원장이 언제 처음 여러분 얼굴 보셨죠? 2010년도죠. 2010년도에 한타한당 당대표자예요. 한타한당 당대표자일 때 처음에 이제 얼굴 갑자기 나왔죠. 그리고 2008년도쯤에 이제 후계자로 확정이 됐고 2009년 1월달에 공식 당 문헌으로 후계자 문건이 나옵니다. 2009년.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 얼굴 공개하죠. 근데 북쪽 사람들은 2009년도부터 자기 휴대폰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갖고 다녔어요. 중국이나 해외에 나와 있는 북쪽 사람들은. 2009년도 1월달에 당에서 이제 후계자가 김정은 동지다 라고 결정 문서가 내려간 이후에 북쪽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앞으로 후계자가 어떤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북한 체제를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를 치면 인수위원회 같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백인위원회, 300인위원회 여러 이름으로 루머처럼 돌아다녔는데 북의 핵심적인 엘리트 각 분야에 우리 인수위에 들어온 것처럼 들어와서 정책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0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등장을 하면서 하나 둘씩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세에 따라 변화됩니다. 이 경제 경진 노선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되는 때 전략적인 노선으로 채택됩니다. 근데 경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 자체로 보면 뭐 큰 저희 의미가 있나요? 우리도 항상 경진 요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2019년도 하반기 말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한미 동맹의 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해봐라. 지금 미국이 안 움직여서 북미관계가 더 진전시키기가 어려운데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 잘 변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라. 얼굴 붉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싸우고 설득해내서 미국이 한 발자국 더 나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해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경진 노선을 얘기한 것이죠. 그럼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경진 노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병진이고 어느 선까지 넘어가면 이게 병진이 깨지는 거냐. 저것 때문에 북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칩니다.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게 북쪽 역사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거죠. 왜? 항상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내적인 여러 가지 격동의 시대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어떤 경제가 어려지면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어떤 부분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된다. 60년대에 북한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등등 국제정세가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군사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킵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얘기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박정희 시대 때 구호가 뭡니까? 싸우며 건설하자 아닙니까? 싸우며 건설하자. 이걸 북쪽식으로 얘기하면 군사와 경제를 병행해서 발전시키게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 성군 노선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구 90년도에 남북 기본합의서 한참 이 협의를 할 때 그때 북의 부총리가 남쪽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북을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국방 쪽으로 들어가는 물자 예산의 약간을 일부를 경공업 쪽으로 돌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왜? 국방국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경공업 사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인민생활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좀 긴급한 몇 개 자재를 좀 돌려서 쓰자라고 한 겁니다.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대뜸 당시에 원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김동지가 서울에 갔다 오더니 완전히 자본주의 똥물이 들어갔다. 지금이 어떤 시대에 어떤 긴급한 상황인데 국방비를 깎자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지방 공장으로 쫓겨가죠. 특히 그 부총리는 김일성이 인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진노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요소는 아닙니다. 저 명칭만 보면 북이 지금 저한 상황 속에서 국방도 강화를 해야 되고 경제도 가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가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예산과 그런 인력과 그런 방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대성공이죠. 그런데 물자는 한정되어 있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되어 있는 속에서 어느 부분에 주력을 할 것인가. 이게 항상 그리고 어디까지가 균형이고 병진이냐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자신이 책임지는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13년도에 채택한 병진 노선은 장기적이고 항구적이고 항상 틀어지고 가야 될 노선이고 지금의 국내의 정세를 과학적으로 심오하게 분석한 탁월한 결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저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진 노선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세에 따라서 하는 것을 좀 보면 북한의 고민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병진 노선을 고육지책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혹시 저 단어가 마음에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북측의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이 좋은 조건이라면 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이제 다 문제 해결됐다. 이제 경제만 건설되면 된다. 경제 건설 총로서 나가자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병진 노선을 표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3년 후에 2016년도에 북한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엽니다. 36년 만에. 원래는 5년 만에 열려야 되는데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36년 동안 복잡했고 어려웠고 그걸 움직이는 최고 조직인 당의 정상적인 최고 의결기구인 당대회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이제 당과 국가의 시스템이 새로 정비하고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5년 뒤에 21년도에 제8차 당대회를 열죠. 정상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당의 여러 회의들,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위원회, 또 정치국 확대회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전원회의 등을 열고서 그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당의 정상화죠. 자, 이 병진 노선에 입각해서 북한이 36년 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발전 단계를 거쳐서 사회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치사관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된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정치 사상, 군사 강국은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경제 강국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었죠. 또는 목표에 비대하는 거죠. 왜? 지금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10년 이상이 지난 2016년도에 북한은 또 정치사상 강국을 건설해야 된다, 군사강국 건설해야 된다, 경제강국 건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정치사상적인 부분에서의 수준, 군사 건설 부분에서의 수준, 뭐 핵 능력이라든지 미사일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진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제들은 과거의 기본 노선을 확인하는 속에서 과학기술, 문명 강국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하나를 더 범주를 넣어서 2016년도에 상대의 기본적인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강국이라고 하는 게 뭐 기본적인 중정기 목표고 최종적으로 온사회 김일성 김정일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온 사회에 관철하는 것 그것이 곧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얘기하죠. 보통은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쪽은 자주성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